아침 7시입니다. 제 노트북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이런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디스크 사용량, 메모리 상태, 어젯밤 에러 로그, 두 줄 요약까지 붙어서요. 제가 아침에 시킨 게 아닙니다. 어제 한번 시켜놨고 오늘부터는 알아서 옵니다. 챗GPT나 클로드 매일 쓰시죠? 그런데 노트북을 닫으면 같이 퇴근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걸 안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에 에이전트를 상주시키고 텔레그램으로 지시하고 아침마다 보고받는 것까지 순수 작업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함정을 9개 밟았거든요. 전부 공개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챗봇하고 직원은 뭐가 다를까요? 서버에 에이전트를 깔았다고 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르면 대답하는 챗봇입니다. 사람 직원에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카드, 머릿속 메모, 업무 매뉴얼, 근무 스케줄, 보고 라인.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각각 소울 파일, 기억 파일, 스킬, 크론, 텔레그램입니다. 이 5개가 채워지는 순간 챗봇이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이걸 전부 소울에 몰아넣는 겁니다. 소울에는 짧은 인격만, 반복 규칙은 기억으로, 업무 절차는 스킬로, 역할 분리가 품질의 전부입니다. 비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료 AI로 자동 수익, 이런 콘텐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인 헤르메스는 진짜 무료입니다. MIT 오픈소스입니다. 돈이 드는 건 서버와 LLM 호출입니다. VM에 네트워크와 디스크까지 붙이면 월 수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 월 몇만 원으로 24시간 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이 3줄은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 봇은 허용 목록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둘, 대시보드 포트를 인터넷에 열지 않는다. 셋, 토큰과 키를 채팅이나 화면 캡처에 노출하지 않는다. 왜 이게 첫 챕터에 있냐면요. 우리가 만들 에이전트는 터미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누구나 제 서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다 끝나면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지시를 보냅니다. 봇은 저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 지시가 VM으로 갑니다. 이 VM은 외부 IP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에이전트가 상시구동됩니다. 핵심 설계가 3개입니다. 첫째, 외부 IP 없는 VM. 인터넷에서 직접 들어올 문이 아예 없습니다. 접속은 구글 IAP 터널로만. 둘째, 분리 데이터 디스크. VM을 지워도 기억과 설정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허용 목록 잠금. 봇 주소를 알아도 제 아이디가 아니면 아무것도 시킬 수 없습니다. 1단계, 서버 환경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 맥OS 쓰시는 분들, ZSH는 명령 뒤에 붙은 샵 주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석 달린 명령을 그대로 붙여넣으면 인식할 수 없는 인자라는 에러가 납니다. 명령이 틀린 게 아니라 주석 때문입니다. 셋옵트 인터랙티브 코멘츠 한번 실행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서비스 계정 권한은 로고와 지표 쓰기만 줍니다. 에디터나 오너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화벽에서 대시보드 포트를 전체 공개로 열지 마세요. 편하다고 여는 순간 인터넷 전체가 제 서버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VM은 메모리 8기가를 씁니다. 도커 권장이 컨테이너에 4기가인데 VM 전체가 4기가면 운영체제 오버헤드가 겹쳐서 메모리 부족으로 죽습니다. 아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 도커 그룹에 나를 추가해도 바로 안 먹혀서 권한 거부가 납니다. 뉴그룹 도커로 즉시 반영하세요. 2단계, 에이전트 본체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륨 연결, 설정, 기억, 스킬, 모든 상태의 단일 저장소입니다. 이 폴더만 살아있으면 컨테이너를 지워도 5분 만에 복원됩니다. 그리고 닥터 진단을 돌리면 경고가 4개 뜹니다. 대부분 당황하는데 이 구성에선 전부 의도된 상태입니다. 3단계, 텔레그램 연결. 그리고 여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봇을 2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사용자 이름 오타 때문에 봇이 2개가 됐습니다. 토큰을 넣은 봇하고 제가 말을 걸던 봇이 서로 다른 봇이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로그를 봐도 에러가 없습니다. 서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참 헤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무응답 원인의 90%입니다. 해결법은 1초입니다. 추측하지 말고 겟미부터 호출하세요. 겟미가 반환한 사용자 이름, 그 봇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말 거는 봇은 토큰의 봇이어야 한다. 이 한 줄이 무응답의 90%를 해결합니다. 네 번째 함정. 게이트웨이 셋업에서 스페이스로 토글하지
클릭하지 않고 엔터만 치면 플랫폼이 선택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립니다. 허용 목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사용자 허용 옵션은 절대 쓰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함정.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포그라운드로 띄우면 SSH가 끊기는 순간 봇도 같이 죽습니다. 테스트는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 옵니다. 운영은 반드시 디태치드와 리스타트 언리스 스톱드로. 그러면 크래시나 재부팅에도 알아서 살아납니다. 4단계. 지금 상태는 부르면 대답하는 챗봇입니다. 직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함정. 위저드가 만든 소울 파일은 읽기 전용입니다. 바로 쓰면 권한 거부가 납니다. 백업하고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작성하세요. 소울은 짧아야 합니다.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파일 삭제, 외부 발송, 결제, 권한 변경 같은 파괴적 작업은 자동 실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승인을 요청한다. 에이전트가 위험한 명령 앞에서 승인 없이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소울을 이렇게 쓰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 기억은 다음 세션부터 반영됩니다. 세션 시작 시 한 번 주입되는 구조라 같은 대화에선 안 바뀝니다. 재시작하고 새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검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로 검증하지 마세요. 원칙을 물으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모호한 지시를 던지세요. 서버 정리 좀 해줘. 바로 실행하지 않고 로그 파일인가요? 도커 이미지인가요? 범위를 확정해달라고 되물으면 합격입니다. 모호한 지시에 질문하는 행동이 소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5단계 첫 업무입니다. 읽기 전용이라 안전하고 매일 반복되고 결과가 명확한 게 좋습니다. 데일리 서버 브리핑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함정,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컨테이너의 크로는 보통 UTC입니다. 한국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9시간이 어긋납니다. 9시 보고를 기대했는데 저녁 6시에 옵니다. 한국 시간 9시는 UTC 0시입니다. 등록 전에 에이전트에게 시간대를 직접 확인시키고 확정된 표현식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재부팅에도 크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완료되면 여러분은 노트북을 닫아도 매일 아침 보고하는 에이전트를 갖게 된 겁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그 알림이 이겁니다. 업무를 늘릴 때도 같은 패턴입니다. 읽기 전형부터 입력과 완료 조건과 출력을 명확하게, 실행 전에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사고 방지는 월 한 번 세 가지만 점검하세요. 토큰 파일 권한이 600인지, 대시보드가 루프백에만 바인딩 됐는지, 방화벽 소스 대역이 IAP 대역만인지, 그리고 안 쓰는 시간에 VM을 중지하면 컴퓨팅 과금이 멈춥니다. 아홉 번째 함정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LLM을 OOS 인증으로 쓰면 토큰이 만료되는 순간 새벽에 무인 크론이 조용히 실패합니다. 에러도 안 옵니다. 그냥 아침 보고가 안 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닥터로 인증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까 약속한 증명. 컨테이너가 완전히 망가져도 데이터 디스크가 살아있으면 5분입니다. 컨테이너를 지우고 상시 구독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기억과 설정과 크론이 정부 그대로 복원됩니다. 이게 분리 데이터 디스크의 값입니다.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는 성능이 아니라 정체성, 기억, 절차, 스케줄, 보고 라인입니다. 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건 AI가 아니라 함정 9개입니다. 셋, 분리 디스크, 허용 목록, 외부 IP 없음. 이 세 개면 망가져도 5분에 복구되고 열려도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나한테 맞는지 1분 만에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터미널에서 명령을 복사해 실행해 본 적이 있다. 클라우드 계정에 결제 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월 몇만 원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텔레그램을 쓰고 있다. 키를 노출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내 반복 업무 하나를 맡기고 싶다. 막혔을 때 로그를 읽어볼 의향이 있다. 6개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4개에서 5개면 조건부입니다. 혼자 하면 아까 그 함정에서 막힙니다. 3개 이하면 지금은 비추천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터미널 기초를 먼저 익히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건 에이전트 1명, 텔레그램, 업무 하나입니다. 확장은 4가지입니다. 반복 업무를 스킬로 고정하기, 팀 보고를 슬랙으로 분리하기, 개발자와 리뷰어를 별도 프로필로 채용해 파이프라인 만들기, 조건 감지 전용 크론. 다음 편은 직원 1명을 팀으로 확장하는 이야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